112페이지를 열어서 주제 통합 지문 지금 여기도 다 풀려있는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숙제로. 21학년도 육모평에 나온 독서 주제 통합과 관련된 지문이고요. 참고로 요때 지문이 가와 나로 지문이 찢어져 있는, 그러니까 참고로 얘가 21학년도니까 20년에 치렀겠죠. 감 잡히시죠? 그러니까 뭐랄까 본격적인 지금 현재의 주제 통합이 나오기 전에 초창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모양새가 좀 다르긴 한데 뭐 근본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항상 이런 주제 통합이 나오면 우리가 할 일은 일단 가랑 나를 따로따로 본격적으로 이해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두 녀석의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죠? 좀 오랜만이라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첫 번째 심어 확장 패턴이 있다. 가에서 어떤 A라는 얘기를 하고 그 A의 세부적인 사례라든가 또 연관된 다른 영역을 얘기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아니면 확장시키는 얘기가 하나고, 두 번째 같은 개념을 전혀 다른 영역에서 살펴보는 개념의 확장, 그 두 번째 패턴.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손쉬운 패턴인데 두 개의 지문이 서로 상반되는 구조일 때. 참고로 우리가 보는 지문이 딱 그걸 거예요. 뭐 결론부터 미리 스포일러를 하자면 가지문은 과거제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긍정하는 시선에서 바라보는 지문이라면 나지문은 과거제가 어떤 점에서 비판받았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사회 내용의 지문입니다. 오케이?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은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가와 나가 나오면 일단 두 지문 간의 관계가 무엇일까? 가와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마지막 가장 어려운 복합 문제가 풀리는 그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현실적으로는 이 가와 나와 그리고 관계와 관련해서 보기까지 등장한 다음에 이 세 개를 섞어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 될 거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 수능 출제 기조가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건드리지는 않는 상태에서 멈춰있는 거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나머지는 하던 대로야. 그렇지? 선생님이 항상 문제를 뭐부터 본다? 지문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본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올지 예측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구조와 얼개를 이해한 상태에서 지문으로 들어간다. 알고 있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어떤 얘기가 출제되었는지 확인해 볼게. 첫 번째 문제는 서술상 특징 문제지요. 그러면 서술상 특징을 신경 써야겠구나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두 번째 문제 넘어갑시다. 일치불일치 아니야. 게다가 이건 뭐예요? 가지문 단독이지. 그럼 머릿속에서 가 읽자마자 이 문제 해결해야겠구나 생각하시되, 지금 키워드 몇 가지, 그러니까 주어나 서술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자.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제도, 과거제, 과거시험,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 과거제도에 대한, 과거제 시스템에 대한 특징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들이로구만. 할만하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에 5번에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 이런 식의 말들이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나를 참고할 때, 다음 문제죠, 3번. 나를 참고할 때 가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뭐 해보자? 추론해보자. 그러면 이 가가 어딘지 빨리 보고 와. 이거 가는 나 문단의 첫 번째 문단의 부분이구만. 그러면 이 녀석의 배경을 추론해보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아마도 높은 확률로 그 뒤쪽에 답의 근거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냐? 그렇잖아. 첫 문단에 있었으니까. 그것들 어느 부분에서 무엇 때문에 가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가면 괜찮아요. 그리고 전부 다 과거제라는 말로 통일돼서 시작되고 있는 것도 보이실 거고요. 그러면 가지문이나 나지문 모두 과거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세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힌트를 눈치채야 되는 건 나지문이 과거제가 바뀌어야 만한 이유니까 반대 이론이겠구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가와 나를 참고해서 기억과 니은을 이해해보자. 기억이 뭔지 니은이 뭔지 보고 왔더니 봐봐, 또 중요한 힌트를 주지 않냐? 기억은 익명성의 확보라는 표현을 썼고요. 니은은 나에서 익명성에 대한 회의라는 말을 썼어. 그럼 여기서 익명성이라고 하는 건 숨기는 걸 말하는 걸 텐데, 문제 시험 보는 응시자를, 하나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는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치? 나에서는 그거를 오히려 회의한다. 무슨 뜻이야?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뜻이겠죠. 아니 벌써 두 번에 걸쳐서 가와 나지문의 관계도를 보여주고 시작한 거잖아. 그럼 머릿속에 얼기가 짜지지. 가지문, 과거제의 특징이 무엇이고, 정의는 뭐고, 특징은 뭐고, 효과는 뭔지, 그런 얘기를 했겠지. 나지문은 과거제가 가진 한계가 뭐야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겠지. 이걸 알고 시작하는 거랑 그냥 시작하는 거랑 다르지. 알겠어?
자, 그리고 나서 5번째 문제에서는 과거제에 대한 선비들의 견해를 재구성했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보기의 내용을 판단해서 이게 가에 대한 입장인지 나에 대한 입장인지 구분하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만 판단했으면 오케이. 마지막 6번째 문제는 어휘 문제니까 이건 논외로 치고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차분히 정리를 해버릴게요. 오케이? 할만한 질문입니다. 뚫지 말고 하나씩 까보고 다 질문에 1문단부터 한번 가볼게요. 한국이나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그렇지. 지금 이거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문제를 먼저 본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구조가 나타날 거고 어떤 단어가 등장할지를 미리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준다. 오케이, 확인해주세요. 과거제를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었잖아. 근데 얘들아 이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라는 말을 썼어. 잠깐만.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세습적 권리 뭘 통해서?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서. 능력주의. 그럼 잘 봐. 이 두 개는 대응쌍이죠. A가 아니라 B 구조는 이 상태에서, 그치? 게다가 이거는 세습권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 말 자체가 중요한 거지. 요즘 시험 문제 출제의 포인트가 뭐라는 거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 그쵸? 나대이가 떴어, 대응쌍이 떴어, 조건이 떴어. 그게 출제 요소라고 했었어. 이거는 하다못해 이거 솔직히 너무 쉬워서 그래. 너무 쉬워서 오답의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야. 정답의 근거인 경우가 더 많고요. 그치? 알아두자. 그러니까 과거의 핵심은 뭐냐면 세습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세습이 뭔데? 우리 아버지가 영의정이셨어? 나도 영의정인 거야. 영의정이 아니지. 정확하게는 고위간직자의 자식이니까 나도 고위간직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게 세습 아니야. 근데 능력주의는 말 그대로 너 능력, 너 시험 볼 수 있어? 시험 잘 볼 수 있어? 1등급 받으면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통해 관료를 판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어. 과거제의 특징이야. 합리성이 있다. 그치? 아빠가 잘나서 내가 잘나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당연히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을 테니까 합리적인 것이다. 판단할 수 있겠죠.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 중요했어.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 중요했어. 얘들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야? 시험 성적은 엄청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절대적이진 않아요. 시험 성적이 망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하진 않으니까. 그건 아니야. 하지만 시험 성적이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까지는 맞잖아. 오케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자, 1문단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죠? 쭉쭉 갑시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자, 과거제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야? 특징이야. 공정성이다. 공정성은 왜 있는 거야?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이지 라고 설명하면서 말하길,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어머 뭐야 이번에는 원인이잖아. A 했기 때문에 B가 벌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개방성이 제고됐대요. 좋아. 개방성이 있습니다. 다시 개방성의 키워드는 뭐예요? 사회 지위 획득의 기회. 사회에 위로 볼게요. 기회가 주어졌다. 그래서 사회적 유동성을 역시 증대시킨 거야. 자, 그냥 그러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얘기. 그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지금 출신 자체는 그냥 미천하고 별 보를 없는 양반이지만 시험만 잘 보면 나도 영의정 가는 거야. 국가 최고의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그럼 결론적으로 뭐인 거야? 흙수저도, 그쵸? 용이 될 수 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많이 썼잖아. 자, 아무튼 그런 걸 증대시켰어. 선생님이 이 두 개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이거 뭐지? 원과 결과죠. 오케이? 인과는 출제 요소야.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만
일부에 제한은 있어. 이거 무슨 소리일까?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아니 100점이 수능 시험 볼 수 있을까? 수능이 난다 미쳤나봐. 과거 시험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신분 자체는 양인이어야 돼. 양인 중에서 양반이 나오는 거니까. 양인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천인. 그렇지, 천인. 천한 사람들, 노비라든가 백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양인에서만 나오는 건 맞지만 결국 이게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으면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비교적 공정하다. 그럼으로써 시험 과정에서 익명성 확보를 위해서 떴네요. 이거 기억이었죠? 익명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했었는데 그러면 이 익명성 확보는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 가지 장치를 그렇게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었던 거야. 자, 요 말이 더 중요하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었어. 이거 별표 쳐놓도록 할게요. 왜? 문제로 출제된 부분인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자, 과거제가 긍정적인 이유는 합리적이기 때문이고 합리적인 이유에서는 공정성이 중요한 건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익명성이 필요했다. 이 얘기네. 알겠지? 쭉쭉 정리. 마지막 다음 단락입니다. 세 번째. 오른쪽 맞아.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 번에 갈게요. 그냥 보통은 원래 좀 지문이 조금만 어려워진다 싶으면 뭐 문장 끊고 선지 확인하러 가는 거 알지? 근데 지금 안 그러죠? 할만하니까요.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자,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과거제의 효과. 문단 간의 관계 보여? 떠들자. 이 문단 특징 얘기하고요. 3문단에서 효과 얘기하고요. 과거제의 특징에 대한 얘기 지문입니다.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지. 자, 효과 1번. 그냥 흰색으로 쓸게요.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어요. 너도 나도 공부하는 시대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여러 면에서 좀 특이한 나라고 멋있는 나라긴 해요. 그죠? 적어도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은 초등학교 이상은 무조건 나오잖아. 물론 고등학교까지가 국민 공동교육과정이긴 하지만 아무리 큰일이 나도 중고등학교까지 무조건 보내주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볼게. 아주 최소한 덧셈 뺐으면 할 줄 안다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사람인 이상. 근데 외국에 그거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 글 못 쓰는 사람 많지. 문맹자 많잖아.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진짜 어마무시한 나라인 거고. 동시에 두 번째,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라는 걸 왔다 갔다. 이거 되게 특이한 거죠. 갑자기 지나가다가 한 개 군대 만들고 싶어? 소총 사수 가능한 사람 손. 다 나와요. 일단 소총은 다 가능하잖아. 통신병 튀어나오고 작전지휘병 튀어나오고 기갑병 튀어나오고 단연장포 다른 줄 아는 사람 튀어나오고 그런 나라가 어딨어. 심지어 공군도 튀어나오잖아. 길 가다가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 조직해보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짱 먹을 거야.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놀래잖아. 진짜 아무나 붙들고 지나가는 남자 아무나 붙들고 총을 준 다음에 쏴보세요 하면은 다 견착 자세를 하잖아. 여기 어깨에 붙이는 거 다 알잖아. 그치? 기분이 날 거. 대단한 나라죠. 아무튼 특수 상황이긴 한데 그게 좀 슬프기도 하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 그래서 그 결과. 그 다음이 중요한 말이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된 거지. 그래서 그 결과 오케이?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다. 다음.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의 내용, 그렇지? 고전과 경전을 중심으로 학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국영수 중심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오케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도 만들어졌지. 두 번째,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공유의 확대가 이루어졌어. 무슨 얘기야? 내가 뭐라고 딱 하면 저 사람도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라고 딱 알아듣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그 임금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소리를 말하면 신하들이 뭐라고 일단 동시에 외쳐 전하 아니되옵니다라고 하자면 누구나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옛말에 이러기를. 그렇죠? 또한 또 있네.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세 번째 최종 단계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뭐 했어?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사회에서 기여하도록 경쟁적 선발주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했어. 그래서 지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건 좀 다른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방 기여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써야겠다. 지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에는 부작용의 완화하면서 그렇잖아. 얘들아, 지금 너희들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도 아주 단순하게 말해볼게. 인서울 갈 거야 말 거야? 당연히 가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아니 인서울을 가면 내 인생이 보장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야. 아니라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너희들의 노력이 나중에는 너희들의 자산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확실하게. 그때 한번 얘기했었죠 이거? 내가 예를 들어 연대를 갔다. 그러면 그냥 연대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 맞아.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내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 들였던 노력과 에너지와 머리 쓰는 뭐 이런 모든 조건들 있지. 그게 비슷한 친구들이 이렇게 거기 모여 있을 거 아니야.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른 거고, 오케이? 어떤 모든 일을 대하는 자세도 다른 거야.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봐, 선생님은. 자, 이렇게 세 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럼 네 번째 문단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나 볼까요?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천년이 넘게 시행된 것은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자, 효과에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요.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다. 보자.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이거랑 연결되는 거네, 그렇지? 지식인 집단이 늘었는데 그 지식인 집단들이 가치관을 공유해. 그러니까 왕은 막 바뀌어 계속. 하지만 밑에 있는 그 지지 기반이라든가 정치층은 항상 같은 개념으로 같은 공부를 해왔던 사람들인 거야. 튼튼하다는 얘기겠지? 물론 그 튼튼함이 도가 지나치면 썩는 거겠지만. 자, 그래서 이러한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만이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초하는 거야. 그렇구나.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한 거야. 정답 뭐예요? 엘리트층의 연속성 덕분이야. 특성 요소들이니까 마킹을 하고 있는 분의 선생님은요? 어려운 말은 여전히 없고요. 5문단으로 마무리해봅시다.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입니다. 이 뒤에 보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과거제를 가지고 간 게 결론적으로 1000년 가까운 시간이었으니까 뒤에 나올 겁니다. 봅시다.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을 통해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동아시아의 과거제는 유럽에까지 전해집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요. 쟤네는 관료를 뽑을 때 시험을 보던데? 그러면 그게 왜 관심이 됐을까? 이분의 유럽 계몽 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잠깐만 파란색까지 아예 따라주자. 자, 학자의 지식이 뭐보다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어. 이거에 집중했어. 그럼 얘들아, 요 말은요, 실은요, 옆에다 이렇게 써볼까? 곱하기 3이지.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같은 얘기 3번 중이야. 그쵸? 중요한 얘기라는 거겠지? 신분적 세습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제재를 정치적 합리성을 갖춰보는 거야. 합리성이라는 말도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합리적인 것이고, 이러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회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의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유럽에도 도입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의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이었네요. 자, 가집은 다 봤습니다. 오케이? 지금 가집은 다 읽었고 막 어려운 선생님 손을 못 들겠어요. 그런 질문 없잖아. 자, 얘들아, 시간을 아끼는 방법에 대한 얘기 결국에는 다 읽고 하지 말고요. 가로 읽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빨리 지우러 가볼까요? 첫 번째 문제부터 가만 판단 들어가 봅시다. 가만 판단하자. 1번. 가는 나는 신경 쓰지 말자. 특정 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잠깐만. 지금 특정 제도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겠니? 과거제도겠지, 그치? 과거제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했다. 자, 얘들아, 인과적으로 서술했니? 이 지문이 인과적이었니? 있는데 원인과 결과의 순으로 설명했는데, 오케이? 사회의 유동성 확대가라고 하는 결과 이르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유럽에 전파되기까지 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는 오케이. 일단은 가는 맞아. 나는 몰라 아직. 두고 가자. 2번. 가는 특정 과거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구분해서 소개. 잠깐만. 지금 이 지문이 과거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두 가지 기준으로 설명하는 글이었냐? 아니잖아. 무슨 말을 해야 소리를. 또 조심하실 건 이 2번 선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과거제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구분해서 소개했다면 가 지문 안에 일단 이론 두 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쵸? 그리고 아직 보지도 않은 나 지문에도 이론이 두 가지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가부터 벌써 아니잖아. 지워야지. 땡. 3번. 가는 구체적 사상가들의 견해를 언급하면 벌써 틀렸어요. 사상가 단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죠? 오케이. 4번. 나는 몰라요. 두고 갑시다. 두고 가. 5번. 가는 특정 제도의 발전을 통시적으로. 오우, 중요한 말이잖아 이거. 수빈아 한번 했었지 않았니? 한번 정리했었지? 통시적이라는 말과 공시적이라는 말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녀석이다. 잠깐만, 표정들이 왜 이래?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래요. 네, 한번 설명 다시 할게요. 중요한 거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독서나 문학이나 다 똑같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 통시적이라는 말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대상의 변화를 따지는 걸 통시적 관점이라고 불러. 어떤 하나의 대상이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따지는 거야. 오케이? 면 요리는 중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스파게티 로드가 라면 로드가 아무튼 거기 나와. 중앙아시아에서 시작해서 밀가루를 길게 꼬은 형식으로 만들어 먹기 시작하다가 이것이 유럽으로 전파됐고 그 유럽에서 다시 전파돼서 조선이란다. 한국에 전파돼서 현대인들은 다양한 면 문화를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 출발해서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지금에 먹게 됐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글들을 보고 우리는 통시적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해됐지? 참고로 공시적인 것은 이거는 똑같은 대상인데 동 시대에서의 대상의 다양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걸 공시적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면 요리는 현대 사회의 일각에서는 패스트푸드 형식으로 또 일각에서는 슬로푸드 형식으로 다양화되어 있는데 패스트 형식에서는 라면을 먹고 슬로우에서는 면발을 하나하나 수탈해서 먹는 그런 음식이 발달하고 있다. 됐죠? 하나에서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일 때. 엄청 자주 나오는 개념이야. 알겠어? 여러 번 기출을 보면서 반복하게 되는 개념이니까 알아두시고. 그럼 얘들아, 일단 저 말만 알면 이게 5번이 왜 말도 안 되는지 이해되시죠? 이게 통시적인 건 아니잖아. 그럼 얘들아, 벌써 첫 번째 문제의 답은 1번 아니면 4번일 거야. 그치? 자, 거기까지만 파킹하고 시간, 지금 우리 뭐 한 거야? 나를 굳이 어렵게 판단하지 않아도 되게 시간을 아껴놓은 겁니다. 두 번째 문제도 풀릴 거 아니야. 두 번째 문제 풀자. 가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제도는 유럽에서도 도입되었다. 다른 말로 바꾸는 것 뿐인 거 맞니? 얘들아, 지문에서는 도입됐다고 말을 했고요. 여기서는 실시했다고 말했지. 같은 말 아니야? 2번 과거제는 폭넓은 지식인 집단 통치에 기여, 지식인 집단 통치 안정성. 잠깐만. 세 번째,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혜택이 있었다. 기여, 혜택이라는 말이 기여로 바뀌는 거 보이시지? 얘들아, 또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 선지로 바뀔 때는 어휘가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라. 똑같은 말을 똑같이 쓰진 않더라. 그래서 어휘력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네 번째,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를 줬다. 야, 가해에서 그런 말 한 적 있어? 처음 보는 말 아니야? 답이 4번이지 그러면. 지금 지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줬다고 말했지. 그게 뭐 누군가에서 초빙되는 거였어? 초빙이 뭔지 알죠? 초청받는 거니까. 아니잖아. 근데 얘들아, 이 문제의 정답률이 몇 %인 줄 알아? 정답률이 66밖에 안 돼요.
이거 이유도 말해줄게. 지문을 나까지 다 읽잖아? 다 읽고 나면 뒤쪽에 지방 얘기가 나오면서 초빙하는 귀종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거랑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분명히 가에서 찾으랬잖아. 근데 머릿속에서 가랑 나랑 짬뽕돼. 구분을 안 하게 된 거야. 그냥 비슷한 말. 지방, 초청 이런 단어만 머릿속에 남아서 느낌으로 푸는 거지. 그래서 틀리는 문제인 거야 얘는. 조심해. 근데 봐봐. 선생님처럼 이렇게 풀면 틀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 어떻게 이걸 틀릴 수가 있냐?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쉽죠? 자, 마지막 5번.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다. 요거. 귀족의라는 말이 세습이잖아. 그치? 무려 3번이나 나온 걸 이렇게 너무 쉽게 썼죠? 너무 두드러지게 겉으로 드러나서 그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답도 잡았습니다. 자, 해볼까? 네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가를 참고해서 기억을 판단하면 되는 거고 나를 참고해서 니은을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닐까? 오케이? 자, 지울 수 있는 게 아닌지 한번 봅시다. 기억만 판단해. 니은 몰라? 기억은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했다. Yes, no. 아니에요. 모든이 아니라 일부 제한이었습니다. 그쵸? 땡이죠? 지워. 2번. 기억은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했지만 그래요.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네. 왜냐면은 사회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썼니? 에리트식의 연속성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2번 두고 가자. 세 번째. 기억은 지역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지만 얘들아 잘 봐야 돼. 과거제를 실시해서 관료제를 뽑았고 관료를 뽑으면 전체 이익이 증가될 수도 있겠지. 가능할 거야.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말이 부분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즉 쉽게 말해서 뭘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없음이야 이거. 근거 없음. 두고 가야겠지. 그러면 빠이빠이. 네 번째요. 기억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원인과 결과 포인트야 이거. 그치? 출제되는 포인트가 이거라고 했었잖아? 사회의 어떤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켰고 그 결과 유동성이 증가되었다. 자, 4번도 일단 맞는 얘기일 것 같아 보여. 마지막 5번. 기억은 관료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을 잠깐만. 도덕적 가치 기준을 다양화시켰냐? 아니지. 오히려 하나로 정리해줬잖아. 공유하게 만들었다고 했었잖아. 틀린 말이요? 그럼 얘들아 4번 문제도 답에 근접해 있는 상태로 마무리 지었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으면 충분해. 이제 나를 읽고 나머지를 컷해서 정리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다 했습니다. 나지문 넘어가보자. 조금만 힘들네. 나지문.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죠? 아마 과거제를 비판하고 있을 거야. 가보자. 조선후기 대표적 관료 선발제도 개혁론인 유영원의 공거제 구상은 하면서 시작했어요. 과거제를 뭐 해야 한다? 개혁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유형원의 공거제라는 게.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개혁을 한다는 얘기는 단점을 보완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겠고요. 뭘 바꿔야 하는가? 그럼 바뀐 점은 뭐예요? 차이점 요소겠죠? 차이점 요소는 출제 요소일 거고요. 갑니다.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 이게 뭔데요? 과거제잖아. 과거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거야. 이 녀석의 개혁의 포인트는 과거제의 약점도 극복해야 되지만 플러스 신분제의 세습제 아니었나?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거야. 신분, 세습. 세습의 문제점도 함께 보여. 이 말은 또 왜 하는 걸까? 얘들아.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을 느껴야 돼. 과거제는요. 왼쪽에서 봤던 과거제는 좋은 점만 있는 거야. 왜 좋냐면 세습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했었어. 그치? 맞죠? 이해됐어? 근데 얘는 세습이 문제점이 있는 건 맞지만 그거를 극복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세습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거잖아. 그러면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핵심 차이 요소가 되는 거지. 약점을 드러내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말했는지를 살펴보려고 노력해야 돼. 가자. 중국에서는 갑자기 중국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중국에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겠죠. 중국에서는 고연무가 관료제의 상층에는 능력주의를 유지하되, 자, 고연무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가글과의 차이점도 지금 보이고 있나요? 가글에는 특정 학자의 주장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근데 여기는 있지요. 차이점 생각하시고, 상층에는 관료제를 선택하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하던 대로 뽑자. 과거제 실시하자. 그러면서 지방관인 지연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주고 세세배기까지 열어놓는 방안을 제안했지. 그러니까 지방에는요, 지현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세습시키자. 이거는 과거를 보자. 이 두 개가 상충하는 게 아니라 동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차이점은. 그리고 우리는 문제의 포인트가 뭐야? 왜 그게 같이 있다고 보았을까? 그러면 아까 예상했었잖아. 이 녀석의 답의 근거는 뒤에 있을 거라고. 그치? 좀만 더 읽자. 황종이는 심지어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서와 같은 예토들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봐봐, 관리를 초빙한다는 말 보이지? 지방이라는 말 보이고요. 아까 말했던 그 포인트가 여기 잡혀 있는 거야. 가랑 나를 동시에 읽으면 이게 헷갈려, 머릿속에서 막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주장했죠. 그다음에 또 이름이 뭐였어? 황종희. 이름만 쓸게요. 벽소를 제안했습니다. 이거는 지방관을 다수관한테 추천하는 겁니다. 굿. 자, 두 번째 문단 가봅시다. 자, 문제 지금 푸는 타이밍이야. 문제 풀 걸 생각하면서 이 지문 읽어야 돼.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게 아니야. 과거제를 수용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려는 압력이 있었지.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어. 오케이. 두 번째 문단의 핵심은 과거제의 뭐라 주자?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리스트업 해보자. 첫 번째 문제점은 뭐였어요? 치열한 경쟁입니다. 치열한 아니 그렇잖아. 지금 얘들아 생각해봐. 요즘도 서울대 들어가는 게 그냥 가고 싶어요. 한번 가지는 거냐? 아니니까. 그지? 자,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나대기야 지금 이거?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두 번째 B, 형식적 학습이야. 파란색 넣어줘야지. 깊이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3번 문제의 답이 5번인 것만 설명하는 거야. 왜 5번인지 몰라. 하지만 A에서 뭐 예를 들어 뭐 고전 뭐 맹자님의 말씀 중에 어떤 문제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럼 답만 외우는 거야. 같은 답 외우고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가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나왔습니다. C. 재능 낭비. 그렇잖아. 모두가 다들 중앙관료로 가고 싶었을 테니까. 또 학습 능력 이외에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D. 인성이나 실무 능력에 대한 평가는 불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수학 1등급이니까 정치를 잘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 임명상의 회의라고 불렀어요. 빨간색 써보자. 자, 이거 오른쪽 왼쪽으로 가자. 임명상을 회의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으니까 아니야. 한 번에 다 가자. 지금 일단 다 가고 가자. 임명성에 대한 회의는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과거에는 임명성을 왜 확보해야만 했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지. 근데 지금은 왜 임명성이 회의하고 있어? 사람들이 치열하게 공부하는 그 형식적 학습은 또 뭔데? 학습에서는 실무 능력이 평가되지 않더라. 단점 한 개잖아. 오케이? 한 개. 하시고, 자, 세 번째 문단 넘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명된 관리들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 시간으로 연결됩니다. 문제점이 이어지고 있는 거야. 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 아니라 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자, 특징이야, 특징. 이 사람들은 무슨 주의자라고요? 개인주의입니다. 안 썼네. 자, 아무튼 승진에 대한 욕망이 있어. 그렇잖아. 그러려고 좋아하는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냐면 지역사회를 위한 장기적이고 전망을 가지는 정책은 안 하고 추진하기보다 또 뭐야? 나대이지? 나대이야.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했어. 가시적 단기적인 것만 중시했어. 장기적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쉽게 말해 이거 아닐까? 내가 새로 수지구청장이 되었어. 이제 용인수지구는 내가 열심히 관리를 해줄 거야. 근데 나는 수지구청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되고 싶어 이제. 그러면 수지구에서 잘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 2년 안에 성과를 내보려면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숫자가 바뀌는 것들을 해야지. 오케이? 교통체제 개편 막 하고 그다음에 막 돈 때려 부어가지고 막 교육 수준 막 끌어올리고 했어. 자, 그런데 돈은 돈대로 들고 티 안 나는 사람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치수 사업 같은 거, 하수도 정비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너무너무 중요한데 티는 안 나는 거. 그런 거는 봐봐. 제일 23대 구청장도 안 했을 거고, 24대도 안 했을 거고, 25대도 안 하고, 안 하는 사람들 계속 가니까 거기가 설마 써서 골마 터지는 거겠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좀 이렇게 벌써부터 힘들어. 자, 이거 중요하다. 낮잡니다. 체크. 거의 다 왔어. 힘내.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설명해?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을 상충되는 거지. 승진이 뭔데요? 개인적 동기야. 그리고 이건 뭐예요? 장기 이쪽은 공공성을 말하는 거죠. 아니 나라가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뽑았는데 이 관리들이 자기 승진에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또 하나 더 있어요. 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제 부정적 결과야. 이거를 1번이라고 하고 이걸 2번이라고 해요. 공동체 의식도 떨어져. 왜? 개인적인 사업의 차이와 사업의 용을 쓰니까. 봅시다. 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부정적 결과인데요. 과거에 출시된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세습 메리트나 지원시 청구된 관리에 비해서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던 거야. 그래 알겠어. 세습하니까 이 새끼들이 자꾸 돈 삥땅 치고 빼먹고 나쁜 짓을 하는 건 알겠지만 적어도 내 동네잖아. 적어도 내 동네라고. 오케이? 근데 외부에서 온 애들은 자기 동네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거야. 일단 숫자만 바꿔놓고 가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하려면 위에서 믿어주고 오랜 시간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 실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지. 자, 마지막 단락이야.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 외의 정치체제를 상상하기 어렵던 상황에서. 이거 맞는 말인가요? 그치? 얘들아, 조선시대에 민주주의를 꿈꿔볼 수가 있을까? 상상조차 하기 힘들지 않을까? 왕이라는 시스템을 몇천 년 동안 이어왔던 나라인데, 그죠? 이게 쉽게 바뀌질 않는다고, 기본 지식이요. 지금 우리는 되게 기적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나 혹은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상상조차 안 해봤기 때문에 왕권 사회만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를 고민해봤을 때 세습을 해봤더니 세습만 하면 문제가 생겨. 관료를 뽑아서 능력주의로 가봤더니 과거제도 문제가 있어. 그러면 둘 다 섞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대변을 했던 게 바로 뭐야? 공거제 부상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고, 그러면 키워드는 이거야.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충성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하나 더 뭐였지? 소속감이었던 거야.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죠. 이쪽에서는 세습을 신분에 의한, 추천에 의한 부정적 척결 대상이라고 보라면, 나에서는 그 세습이 충성심과 소속감을 부여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오케이? 아무리 방해도 내 동네니까.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차이점 중심 잡아놨고요.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는 주장은요, 단순히 복구풍이 아니다. 합리적인 제도, 이게 뭔데요? 과거제도잖아. 과거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 그게 뭔데요? 과거제를 시행해서 나라가 잘 살게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네? 충성심이 다 떨어지고 있네? 그치? 그런 상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차원을 활용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뭐다? 마지막 4문단은
의의를 설명하면서 마무리 지었네요. 됐어요. 고생하셨어요. 다 읽었어요.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문제에 남겨놓고 온 녀석이 하나 있었죠. 첫 번째 1번. 나에도 과거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일과적으로 서술했을까요? 나 이거 또 안 썼냐? 또? 젠장 안 썼네? 원인, 자, 근거 잡아드릴게.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다. 세 번째 문장의 중간 부분.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유잖아. 원인.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고, 그것이 공동체 의식의 저하를 만들어냈다. 맞죠? 핵심적인 문제 요소였잖아. 원인과 결과를 따라가는 거 맞죠? 그럼 1번이 답이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4번 확인 안 했었잖아. 확인하고 넘어가. 나는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을 비교하면서 잠깐만.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을 비교하는 지금 이게? 아니죠. 지금 얘들아 이게 특정 제도는 과거제도야. 과거제도를 선호하는 근거들을 설명했어. 나 지문에서? 아니잖아. 다 비판하겠지. 그죠? 땡. 두 번째 문제 풀었고요. 세 번째 문제 지금 풀어버립시다. 가자. 가와 같은 제한이 뭐였는데 지현과 같은 지방간을 세습시키자라는 얘기였어. 그럼 왜 세습이 필요했는데? 자, 1번에 소속감이 약하기 때문이다. 눈으로 확인해. 3번에 공동체 의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4번에 근시안적인 결과에 치중했다. 5번에 가시적인 성과만 중요했다. 다 우리가 어디서 확인했던 내용들이야? 그렇죠. 영수적 요소가 하나하나 사용된 것 뿐이잖아. 그렇지? 정답은 2번이었는데 2번 뭐가 문제였어?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의 공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 벌써부터 말이 안 됐잖아. 과거제로 등용된 사람들은 뭘 추구했어? 승진의 욕망을 추구했어.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은 뭔데? 봉건을 하고 싶다. 뭐요? 세습하고 싶다 이거잖아. 세습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 이 지문의 핵심 요소가 뭐였다고? 납세습. 오케이?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거야. 이해되셨죠? 자, 확인 빨리 해봤고요. 네 번째 문제도 근거 잡으시면 되잖아. 자, 2번 선지 두고 왔었죠? 나머지 읽읍시다. 니은은 제대로 관직을 물려받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자, 이걸 이렇게 읽으면 절대 안 되지? 지금 몇 번째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지문의 핵심은 세습 대 능력이야. 근데 니은이 즉 익명성을 회의하는 이유가 관직을 물려받는 문제는 뭔데? 세습이잖아. 아니 얘들아 지금 어디다 썼어? 아 왜 이렇게 안 썼니 또? 표시를 안 하는 기억 어디에 썼냐? 이거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걸 중시하는 이유가 세습 때문이었냐? 아닌데 과거제 때문이었잖아.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치? 낚이지 마. 2번 아니야. 3번 아니었고 4번 맞아보자. 니은은 관리 선발 시 됨됨이 검증의 곤란함에서 비롯되었다. 됨됨이라는 표현이 뭐였던 거 하시면 진짜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유리하고 그 지역을 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됨됨이를 다른 말로 무슨 뭘로 바꿀 수 있는 거냐? 인성과 실무 능력 아닙니까? 또 뭐예요? 아까 말했었지? 어휘를 자꾸 대체하는 거야. 다른 말로. 관계도만 잘 읽으시면 돼. 그럼 정답은 4번이 확실하구만. 적절하고 맞으니까요. 됐죠? 5번은 뭐 볼 필요도 없었고요. 자, 봐봐. 지문을 가를 읽고 판단하고 나를 읽고 지금 빠르게 뚜뚜뚜 따라왔다면 이 정도 문제 솔직히 금방 다 해결되지 않을까? 너무 오버하는 거니?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아? 할만했으면 좋겠어. 자, 5번째 문제 풀고 숨 좀 돌립시다. 5번째 문제예요. 자, 조선시대 선비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건데요. 자, 이런 것을 건방 떨지 말랬어. 항상 보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를 판단하고 가시는데 눈을 동시에 떠봐라 얘들아. 1번은 갑이고 2, 3번은 을이고 4, 5번은 병이잖아. 찢어서 보면 돼. 그러면 갑을 보고 무슨 얘기하는지 판단해서 선지 1번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좀 센스 있는 얘기를 해보면 센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지문이 이렇게 길고 보기도 길고 선지도 길 때는 문제가 얘들아 쉬운 쪽일까 어려운 쪽일까? 쉬운 쪽일 거야. 무조건 그렇다는 뜻은 아니야. 팁이야 팁.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전 팁이야 실전 팁. 그럴 때는 거꾸로 보세요. 보통 어려워서 틀리는 문제는 아니고 시간 끌려서 틀리는 문제일 테니까. 자, 근데 우리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먼저 갑부터 무슨 얘기하는지 봅시다.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이라 차별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과거를 통해 관직을 얻으면서 불만이 해소되어 사회적 갈등이 완화된 것은 바람직하죠. 자, 무슨 입장이에요? 완벽하게 가의 입장이죠. 과거제 때문에 많은 것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쪽이었어. 1번 문제 읽어볼게. 과거제를 긍정적으로 본 거 맞지요? 그래서 공정성과 개방성이라는 시험의 성격이 뭐지? 공정성과 개방성 어디까지 써놨을 거야? 여기 있네요. 공정성과 개방성이라는 것을 긍정하는 거 맞잖아요. 그게 바로 과거제의 특징이었으니까. 1번 오케이? 좋아. 자, 바로 올라 넘어가 볼게. 과거제를 통해 조선사회의 유교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아서 좋죠. 자, 사회에 어떤 가치 기준이 공유되었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다, 여기. 됐죠? 효과 2번. 그런데요. 많은 선비들이 오랜 시간 과거를 준비하느라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점은 아깝대요. 그러니까 동시에 효과에서는 2번을 긍정하면서 문제점에서는 C. 그죠? 재능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였죠? 그러면 가와 나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자, 2번. 부정적으로 본 것은 치열한 경쟁 문제를 본 거다. 맞죠? 3번. 긍정적으로 본 것은 시험의 내용에 주목한 것이다. 맞죠? 시험의 내용이 뭐였는데 경전 중심이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치관을 공유했다는 걸 긍정했으니까. 두 녀석의 대응상을 만들어내서 문제를 낸 거죠. 오케이? 그 정보를 공부하는 내용을 줘주는 거지만 공부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딱 잘못되지 않았냐? 그 다음에 4번. 아니, 병으로 보자. 병. 요즘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잠깐만요. 그럴 리가 없잖아. 목소리가 이러면 안 되지. 자, 요즘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서 나오는 책들을 보면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만 정리되어 있어서 학습에 깊이가 없으니 문제이다. 뭐죠? B죠. 형식적 학습. 그치? 그런데 그래도 과거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긍정하고 있다. 뭐예요? 교육의 확대를 얘기하는 거잖아. 댕상 보이시죠? 효과 구절과 문제점 구절이 댕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4번, 5번 정리. 4번. 병이 부정적으로 본 것은 형식적 학습을 대한 부정이야. 맞죠? 어렵진 않잖아. 5번. 병이 긍정으로 본 것은 실무 능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거였어? 아니잖아. 실무 능력 중심이라고 하는 건 나에서는 오히려 한계점, 부족한 점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었잖니.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문제 정리했습니다. 6번째 어려운 문제는 굳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유달리 힘들어더란다 다들. 자, 길게 씌워드릴게요. 그리고 뒤쪽에 어휘 문제, 문법 문제는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자, 좀 쉬세요.